투자하기 딱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내에서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평가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 더해서 채권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씩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조심스럽게 매도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2600선은 지켜내주면서 양시장이 보합권으로 대응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안에서도 위원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섹터들을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원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다시 거래량,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면서 신고가 경신 나온 바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분명히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거다라고 하기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 원전주 사랑이 끝을 모르고 지속이 되면서 사실 뭐 주가는 뭐 큰 폭으로 이미 좀 올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그런 관심들은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뭐 이제 최근에 뭐 벨기에 탈원전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발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 이런 이제 그 전력 난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 SMR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스터빈이 이제 하반기부터 또 크게 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최근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이제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전략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섹터입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진입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도 역시나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력 설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체킹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뭐 일진전기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LS 일렉트릭까지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력 설비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오늘 가장 뭐 주목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급등 후에 오늘은 사실 태양광 풍력 많이 좀 하락을 하거든요. 역시 최근에 뭐 급등에 따른 그런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앞서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우려는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전력 설비도 이런 신재생 그리고 뭐 이제 원전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전력 설비도 부족 현상들은 더욱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그래도 좀 더 편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후발에서는 이제 이쪽 섹터가 더 저는 주목을 해볼 섹터라고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국내 이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런 또 이제 증설까지 해 가면서 이런 수요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적도 지난 1분기에 대부분 다 뭐 이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또 잔고 또한 좀 풍부하기 때문에 뭐 이제 향후에 올해 실적 남은 실적도 뭐 낙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뭐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좋게 보시는 전력 설비 내에서 공략주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엔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뭐 실적도 좋고 하반기 기대감까지 있는 곳입니다. 엔터주들이 살짝 조정 나왔을 때도 위원님께서 골라주셨던 공략주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나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던 쪽이라서 위원님 워낙 엔터주 잘 봐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관세라든지 또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1분기는 원래 비수기고 이제 2분기부터 여러 각종 공연들이 시작이 되면서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1분기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DOU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또 이제 텐센트와의 또 이제 서비스 시작도 기대가 되는 각종의 다양한 좀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다 좀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수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또 이제 대안적인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영역의 섹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엔터도 꾸준하게 저는 관심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과거 한때 최고가를 구가했었던 엔터주들의 다시 한번 그 시절의 호황을 올해 재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올 내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또 유망 섹터로서 엔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호황에 대한 기대감 갖고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공략주로 언급해주셨던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수급도 괜찮고 또다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오늘 전력 설비주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일진전기를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진전기는 변압기 그리고 전선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전원선은 영업이익률이 한 3%대 하지만 뭐 변압기, 중전기 쪽은 15%대 정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1분기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 원래 국내 매출이 한 절반, 미국이 한 2% 정도, 이렇게 뭐 중동이 한 9% 이렇게 나오고 있는 비중인데요. 전체 수준은 미국이 지금 72%로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마진의 미국향 그런 이제 실적이 또 기여도가 높을 것이고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대략 한 북미향 정도로 예상이 되는 매출 600억 가량의 매출이 다음 분기로 이연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또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번에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정도는 충분히 좀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은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또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물론 오늘 뭐 9%대 좀 현재 뭐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에 이 회사의 최고가 37,000원대였는데요. 그 정도 수준을 한번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는 일단 37,0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어제의 저가 2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등을 공략주로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로는 일진전기 언급해 주셨으니까 산일전기에 대해서 종목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잘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7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요? 예, 일단 제가 이게 한번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두 번째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목표가를 같이 달성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산일전기는 목표 주가를 일단 7만 한 1,000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그 이전에 이게 하락하기 이전에 박스권의 하단 정도가 7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쪽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쪽에 또 특화된 또 이제 특수발전기 쪽에 또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츠로셀의 경우에는 4흘 연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27,000원 지나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요? 자, 이 회사도 오늘 고점인데 딱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 회사는 되게 편안한 종목입니다. 실적이 꾸준하고요. 특히 1차 전지 쪽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경쟁 체제도 그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구가할 수 있는 회사고 이에 따라서 또 올해부터 적극적인 또 주저하는 또 그런 기대감들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저 욕심을 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가 지난번에 이제 3만 원을 채 돌파하지 못하고 가는데 올해는 충분히 저는 상향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일단 목표가 일단 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또 상향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까지도 안내 주신다고 하는데 무료 공개 방송 몇 시에 진행하나요? 예, 뭐 2시 반에 예정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뭐 사실 기대보다는 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서도 뭐 재미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매력 가진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소개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반 무반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